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총리급 부처가 신설됩니다. 이 부처는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의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민주당 당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한 후보의 발언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는 위법 행위이기에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양재역 등이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총리급 부처가 신설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앞으로 인구 관련 정책의 전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전략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인구 정책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부처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전략 등을 이관받아 관련 기능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과 외국인 등 부문에 따라 전략 및 기획 기능도 새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해 평가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 주체는 유지되지만 관련 사업이 신설되거나 바뀔 시 앞으로 이 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민주당 당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한 후보의 발언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를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는 한 후보의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는 또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냐면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총선 참패의 주된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원 후보는 다가올 전당대회가 반성과 진단의 전대가 돼야 한다며 한 후보가 지금 나쁜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죠.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법한 행위이기에 당연히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통위의 결정이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의결이 KBS에 이어 MBC와 EBS의 입까지 막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하려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삼권 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또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거냐며 방통위에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양재역과 김포공항역 등이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해당 역들을 포함해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김포공항역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공간입니다. 정부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표방하며 이번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노후 지역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본보기 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들이 각종 건축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융복합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거점 중심지나 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곳,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곳 16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주뉴스 미디어그룹이 오늘부터 하반기 신입 및 경력 공채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아주경제신문 아주TV, 디지털개발팀 통합사업팀, 경영기획본부 등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시험,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약 2주간 아주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채는 특히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글로벌한 시각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아이돌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서머송 포에버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YG는 중독적인 후렴구가 포인트라며 이번 싱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새 디지털 싱글 포에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포에버는 힙합 기반의 분위기 속에서 바뀌는 비트와 멤버들의 시원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YG표 서머송입니다. 소속사 YG는 베이비몬스터가 이번에는 청량함으로 돌아왔다며 이 곡의 포인트가 중독성 있는 후렴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더 높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낮 기온 31도, 김천과 경주 3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인 데다 습도도 높아 더위가 더 심하게 와닿는 날씨였는데요. 제주 부근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움직이면서 늦은 오후에는 남해안에,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는 수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권을 시작으로 확대되면서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이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뉴스를 제공해온 글로벌 미디어 그룹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은 AI 시대를 맞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와 함께 개척해 나갈 글로벌한 시각과 디지털 DNA로 무장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